262페이지요. 건축서입니다. 원칙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건축서인데 예외해가지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 건축선 이런 경우죠. 이렇게 도로가 막힘이 없습니다. 막힘이 없으면 이 도로의 소요 너비는 기본적으로 4m 이상 4m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대지가 양쪽에 있다 그러면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 돼야 되는데 이 도로가 3m 도로다 그러면 4m를 만들어야 돼요.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서 똑같이 2분의 1씩 물러나자. 양쪽으로 똑같이 2분의 1, 똑같이 2분의 1 물러난 선, 이 선을 건축선하고 이게 건축선. 이렇게 해서 몇 m 만든다고요? 4m를 만들고. 그럼 이렇게 이 흰 선은 도로 경계선이고 노란 선은 건축선이니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 부분, 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는 제외 그럽니다. 대지 면적의 제외. 자, 이렇게 또 도로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으니까 소요 너비는 물론 4m입니다. 자, 이게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또 재보니까 3m밖에 안 됩니다. 반대쪽에 하천이 있습니다. 경사지, 낭떠러지, 선로부지, 찰길 이쪽이 기차길 있어가지고 후퇴가 안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천, 경사지, 선로부지가 있는 쪽에서 소요 너비에 상당한 수평거리 선 이걸 건축선하고 이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도로 모퉁이 건축선 일명 가각전제 그러는데 도로가 이렇게 교차했을 때 교차하는 도로에서 이게 차량 통행이 이게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려면 모서리 코너를 이렇게 다 자르죠. 이렇게 자르고 코너 부분을 다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도로를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줘야 차량 통행이 이렇게 원활해진다고요. 그러면 모서리 꼭지점에서 얼마를 후퇴해서 두 점을 연결해서 자를 거냐. 자르고 이 부분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게 도로 모퉁이 건축선인데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이제 합격할 때 생각하고 나중에 중개학을 대비해서 혹시나 야 이쪽 격차를 갖다가 이쪽을 우리가 이쪽을 한 85 될까요? 85도 되겠네. 그럼 이쪽은 95도 되겠네. 여기를 A 부분이라 하고 여기를 B 부분이라 하고 자 세로도로가 7m고 가로도로를 5m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랬을 때 얼마를 후퇴해 가지고 자를 거냐. 후퇴되는 거리가 얼마냐. B 부분도 마찬가지로 얼마를 후퇴해서 자를 거냐 이걸 찾아보자고요. 그럼 얼마를 후퇴할 거냐 이걸 하려면 먼저 거기 표를 좀 봐야 되는데 표가 첫 번째가 각이 90도 미만, 두 번째 90도 이상에서 120도 미만 그럽니다. 120도 미만입니다. 120도 이상이다 그러면 봐봐요. 도로가 이렇게 했다. 이게 몇 도입니까 이러면? 직선이면 180도죠. 180 쫙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가 있다. 자, 이쪽이 40도다. 여기는 몇 도입니까? 180에서 40 빼면 얼마예요? 140이지 140. 이러면 초보를 하더라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초보도 가지. 초보는 막 이러고 다닙니까? 이러고. 초보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운전할 때. 초보도 꺾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초보가 아니고 경력자도 힘들어요. 차가 이렇게 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각이 이렇게 140도면 완만하니까 꺾는다. 120 이상이면 굳이 안 잘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 폭이 8m 미만에서 6m 이상, 6m 미만에서 4m 이상, 8m 미만에서 6m 이상, 6m 미만에서 4m 이상, 8m 미만에서 6m 이상, 6m 미만에서 4m 이상. 그래서 8664, 8664, 8664 세 번 쓰고 4, 3, 3, 2, 3, 2, 2, 2, 4, 3, 3, 2, 3, 2, 2, 2. 자, A 85다. 90 미만이다. 세로가 몇 메타? 7m.
이게 세로죠, 세로. 7m가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8, 6 사이에 있나요? 6, 4 사이에 있나요? 8, 6, 여기에 저기 6m보다 크고 8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선을 긋고 이렇게. 자, 세로는 5m죠. 5m가 가로죠, 가로. 옆으로 가면 가로니까 8, 6 사이에 있어요. 6, 4 사이에 있어요. 6, 4 사이. 이렇게 긋겠죠. 얼마 만났어요? 3m. 모서리에서 3m 호퇴하고 3m 호퇴하고 자르고 이 부분이 대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이런 얘기요. B는 몇 도요? 95도. 95도면 여기에 여기에. 자, 똑같아요. 세로 몇 메타? 7m. 7m 자르고 가로 몇 메타? 5m. 위에 밑에 끔을 만났다. 2. 모서리에서 2m, 2m도 자르고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게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이요. 그 다음에 5번 건축선의 별도 지정은 특자시, 특자도, 시, 군구청장의 도시지역에서 포인트가 도시지역에서 4m, 도시에서 4m.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옆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자, 이 도로폭이 옆에도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대지가 있다 하고 이 도로폭이 만약에 10m다 그러면 10m다 그러면 이 선이 당연히 뭐요?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니까 건축할 때 이렇게 건물 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에다 바짝 붙여집니까? 아니면 도로에서 쑥 들어가서 습니까? 1번, 2번 어떻게 집니까? 건물 질 때 1번처럼 합니까? 2번처럼 합니까? 이렇게 1번처럼 바짝 내서 집니까? 안에다 넣어서 집니까? 상업지역이면 내 건물이 잘 보여야 되니까 도로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애를 쓰고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 굳이 붙일 분 뭐 있어요? 뭐다 이제 먼지나 많이 나지 매이나 많이 나지 주택은 떨어지면 좋을 거고 용도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문제 대부분 주거지역보다도 대부분 상업지역 이건 상업에서 많이 쓰니까 물론 법에서는 뭐라고요? 도시지역 이런 거 나왔지만 대부분 어디에서? 상업지역에서 근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바짝 붙어지면은 바짝 나와가지고 여기도 그러면 이 시야가 답답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딱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축선을 갖다 이렇게 뒤로 확 물러 이렇게 4m 물러가지고 여기는 어쩌라고? 건축하지 마라. 건축은 이 선까지만. 그러니까 건물을 전부 다 뒤로 물러라 이렇게. 뒤에다 짓고 건물이 이렇게 앞에다가 뭐 좀 놔주자고요. 공간을 좀 넣자고 공간을 넣으면 물론 이것은 도로가 아니고 대지예요. 대지지만 이 도로폭이 얘도 이만큼 건축선을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이 뒤로 가지 않겠어요? 원래 이만했던 도로가 이렇게 넓어 보인다는 얘기요. 답답한 시야가 뚫린다는 얘기요. 물론 도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지만 이 부분 갖다 도로 인양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 뭐를 못하고 건축 못하고 차 대는 건 어때요? 차 대는 건 괜찮아요. 건축만 못한다 이런 얘기니까. 도시지역에서 얼마? 4m 이내에서 후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별도 지정된 건축선. 저거 도시에서 4m 후퇴 지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 지정했으면 고시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지. 그건 상식적인 얘기요. 도시에서 4m. 그 다음에 6번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입니다.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는 이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건축할 때 어쩌라고?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라. 이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입니다. 대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다. 도로가 있다. 몇 메타냐? 10m다.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이게 건축선이다. 이 대지에서 건축할 때 어떠라? 이 선 넘어가지 마라. 이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자입니다. 건축을 하든 담장을 쌓든 이 선을 쩐다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만 건축을. 근데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져.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건축할 때 먼저 뭘 하고?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건축을 해야 되니까 기초 너비가 건물보다 넓어야
하중 이렇게 균등히 받죠. 이거 똑 잘라버리면 편식기초 돼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지표 아래에서 넘어갈 수 있다. 또 차가 도로 위로 다니고 밑으로 안 다니죠. 그러니까 도로 밑에 지하상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하상가는 건축물 이해요, 아니요? 건축물이지. 얼마든지 넘어가서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만 넘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높이 재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높이가 4.5m, 4.5 짠 해가지고 4.5 이하 초각. 건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창문이.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이 선이 무슨 선이고? 건축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넘어가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도로에서 4.5까지는 뭐가 된다? 차가 되니까 차가. 터너든 육결이든 보게 되면 동글뱅이 빨간색으로 쫙 해가지고 있잖아요. 쫙 해가지고 높이 제한 4.5, 4.5 이하는 차가 다닌다 이 얘기니까 도로변 높이 4.5 이하에 있는 부분은 창문을 열고 닫더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있고 내 집이다 내 집.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면 집에 딱 갈 때 단독 아파트 말고 내 집이다 그러면 이게 담장 오픈해놓고 담장 없이 삽니까? 아니면 담장을 다 싸놨습니까? 이렇게 담장 싸놨죠. 정상적인 사람은 담장 싸요. 그리고 거기에다 담장 쌓고 우리는 막 점프해서 다니니까 아니면 대문 내놓고 다니니까 대문 내놓고 그러면 이제 밖에서 들어갈 때 대문을 밀고 들어갑니까? 대문을 당기고 들어갑니까? 이 논리음. 밖에서 도로 들어갈 때 미세요? 당기세요? 미세요. 안으로 미세요. 당기면 안 됩니까? 당기면 안 됩니까? 그 말은. 자, 집 안에서 나갈 때 당기세요? 미세요? 안에서는 당기세요. 밀었다 그러면 대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5m쯤에 대문이 있습니까? 땅에 붙어 있습니까? 땅에 붙어 있죠. 미는 순간 어쩐다 건축선 튀어나오고 어쩐다 차하고 추돌 위험이 있으니까 모든 대문은 안으로 밀린다. 그래서 미세요입니다. 미세요. 이 지금 안에서 나갈 때는 미세요, 당기세요? 그런 말 안 해요.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그럼 문제가 없으니까. 안에서 들어갈 때만 써놔요. 뭐라고? 미세요. 나갈 때는 그럼 나갈 때 봤습니까? 미세요, 당기세요? 못 본 것 같은데. 나갈 때는 사고 날 리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밀어봤자 어차피 못 나가니까 알아서 당긴 거고, 들어올 때는 우리는 손님이 들어온 게 필요한 것이 나가는 거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전다고 미세요. 모든 거 안으로 미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게 4.5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5번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의 말은 자,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고 중간에 대지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대지가 있다. 그러면 대지 안의 공지란 무슨 선? 이거 무슨 선? 건축선. 무슨 선? 건축선 띄우고 무슨 선? 인접대지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 이것도 인접대지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 이렇게 띄워서 건축한다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띄워서 건축한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빈 땅. 빈 땅이 뭡니까? 공지. 이게 대지 안의 공지. 이것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띄우는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대지 안의 공지란다. 대지 안의 공지.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기준 일부 완화한다. 그게 10개 있습니다. 생각나죠? 말해봐요. 10개. 생각 안 나나요? 그 뒤에 고개 들고 고개 숙이지 말고. 자, 그러면 완화 안 되는 거 3개 말해봐요. 그건 생각나야지. 첫 번째, 대지 안의 공지, 또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또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러면 대지 분할 제한, 그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지 안의 공지다라는 걸 알아야 암기했을 때 이게 좀 길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대지 안의 공지라는 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대의제는 공지 이게 여러분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시가지에서 중개할 거예요? 신시가지 중개할 거예요? 신시가지. 신시가지 가봤자 원주는 혁신도시 하나, 기업도시 하나. 저기 뭐냐, 남부역 생긴다면서, 남부역. 거기 가서, 어이구, 우리 거기 다 가게 되면, 전부 다 신시가지 가게 되면, 원주 구시가지는 이제 무주공사네, 무주공사. 신시가지에서 한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고, 구시가지에서 하는 사람은 이 제도가 아주 중요해요. 대의제 안에 공제. 구시가지 하게 되면 좌우지간 웬만하면은 원주라는 도시는 커 보이지 않으니까 작은 도시에서 이 건축업자를 등에 업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말고 주로 빌라지에서 분양하는 건축업자. 여기서 말하는 건축업자는 빌라지에서 누군가 분양한다. 이런 건축업자를 등에 업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주로 건축이 전공이니까 땅 찾을 때 누구를 간다고 중개업소를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개사무소를 갔다 굳이 그때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딱 의뢰를 해버리면 자, 앞으로 김 소장이 땅 찾아주세요. 내가 믿고 맡길 테니까. 그럼 여기에서 빌라 지은다고 땅 찾아달라. 그러면 빌라 지은 땅 찾아달라.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자, 여기서 빌라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측면이죠. 측면. 이건 전면이고 도로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측면의 폭이 몇 메타 정도 될까요? 그러려면 이 대지 폭이 최소한 얼마 정도 되는 땅을 찾아야 빌라가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인천 집에서 제가 집사람하고 웬만해서는 같이 지하철 타고 다닐 일이 거의 없는데 한 번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 2코스 전에서 집사람하고 여보 좀 내리자. 왜 그러니까는 집사람한테 말을 않고 그냥 운동 삼아 걸어가자. 뭐 2코스면 금방인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차피 걸으려면 그냥 좀 더 가다 한 코스 가서 내리자고. 걸어가자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여기서 미리 내리자고. 해가지고 내리는데 제 생각은 뭐였냐 그러면 우리가 중개하잖아요. 중개하면서 중개만 가지고 중개할 때 중개 가지고 수수료가 커요? 작아요? 되게 작아요. 이건 한 사람이 상가 중개했는데 1000에 월세 60짜리 했답니다. 자, 이거 중개 수수료 얼마입니까? 상가 중개했는데 1000에 월세 60이 얼마예요? 그럼 한 사람은 환산 보증 얼마예요? 7천. 상가 수수료 몇 프로 줍니까? 0.9? 오, 상가도 비싸네. 0.9 얼마입니까? 79, 63. 63,000원? 63이면? 63만원? 63만원. 이렇게 해서 중개했는데 그 임차인이 뭔 배짱인지 20만원 딱 휙 던져주고 받든가 말든가 그것도 안 준대요. 20만원만 주고 받든가 말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서 딱 끝내고 잔금 딱 치르니까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 주세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봉투에 딱 넣어주세요. 딱 보니까 20만원 들었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안 되죠. 60만원 줘야죠. 그러니까 받기 싫어요? 싫으면 말고 가불더래 그냥 20만원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찌해야 돼요? 그럼 43만원을 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43만원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이 43만원 더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63만원 받으라고 했어요? 63만원 아래에서 합의하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협의하라고 했으니까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나는 63만원 받을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15만원 주려고 했는데 잘해줬으니까 인심 써서 5만원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20만원씩이나 준 거예요. 근데 저거 이제 어찌해야 돼, 저거? 아, 재수없네. 그래야 돼요. 쫓아가서 엎어놔야 돼요. 어떻게 엎어요? 어떻게 엎냐고. 가게 물건 다 때려 엎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지, 처음부터. 법적 수수료가 63만원인데,
사장님이 더 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절대 사양을 안 하지만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줘도 절대 사양을 안 합니다. 더 주고 싶으면 현찰로 더 주고 630주도 현찰로 더 주고 응? 영수증은 63만원만 써준다고. 현찰로 그냥 봉투로 주라고 봉투로. 나는 통장 거래도 안 하겠다고. 63만원은 카드로 하든 아니면 통장 하든 관계없으니까 남은 현찰 주라고. 더 받으면 좋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한테 문자해가지고 교수님 20만원만 안 받고 안 준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질문하면 깜깜한 거예요. 제가 해결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 안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수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돈 문제 얘기하면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돼. 할 거는 깔끔하게 해놓고 그래야 뒷말이 없는 것이지. 당연히 달라고 요구는 해야 되겠죠. 이 정도 얘기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한 건 하고 되게 한 건 하고 속상한다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중개수술보다도 분양으로 가게 되면 분양수술가 훨씬 높아요. 분양수술가. 분양수술은 특히 상가 분양하면 상가 분양수술은 되게 높더라고요. 상가는. MGM 그러는데 NGM이 뭡니까? MGM이라고 하던데 그냥 분양수술을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분양수술은 말 안 쓰고 MGM 좀 돼. MGM. 그 뭔가 해가지고 하여튼 MGM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수술의 개념인데 수술은 이걸 갖다 뭐 2% 주니 3% 주니 4% 주니 4% 준다 그러면 이거는 수수료가 꽤나 큰 거거든요. 1억짜리 분양했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4% 주면 400 나와요. 400. 우리가 1억짜리 분양했다 아까 0.9 얼마인데 90만 원 나오는데 분양으로 가게 되면 이게 400 나온다고. 그러니까 분양이 중개보다는 훨씬 좋다고. 그러니까 분양에 맞들린 사람들 어쩐다고? 중개 못한다. 중개. 분양에 맞들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대부분 분양하다가 좀 나이가 이제 40대 좀 넘어가면 다리에 힘이 좀 딸려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중개로 되돌아오는데 중개하다가 분양돼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저보고 이런 요구가 들어요. 왜 맨날 우리는 남의 거 받아서 분양합니까? 직접 개발해가지고 분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근데 이 말이 몇 번 들어요?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들어오고 몇 번 들어오는데 반응을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말 안 한다고. 좋아, 우리도 개발하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가 해가지고 빌라 개발하자. 빌라 개발을 해가지고 제가 사는 데 인천이니까 인천에서 중개업 하는 회원들한테 빌라 부지 찾아봐라. 하나 찾아왔는데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은 괜찮은 물건이 나오면 여러 군데가 덤비는 거예요. 바로 뺏기고. 두 번째 찾았는데 이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보통 빌라 하나 지으면 2억 정도는 남아야 되는데 쳐보다 보니까 2억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분양가 해보니까 땅값하고 똑같은데 이거. 야, 내가 찾아야 하는데 못 찾으니까 빌라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빌라 부지 찾으면 우리가 중개사무소에다가 중개사무 크게 눈에 확 띄게 형광펜으로 빌라 부지 찾음 그러면 건물 땅 주인들이 땅 갖고 옵니까? 안 오죠. 어찌해야 돼요? 방문해가지고 똑똑 사장님 있잖아요. 그 땅 나한테 파세요. 뭔 소리야? 안 파면 말고 또 옆집 가서 파세요. 해가지고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안 찾다 보니까 내가 직접 찾아보자. 그러려면 빌라를 지으려면 최소한 땅 면적이 몇 평은 있어야 될 거냐. 그러려면 이 폭이 몇 메타는 돼야 될 거냐. 그러려면 빌라 측면이 몇 메타, 이거 측면이 몇 메타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재본 사람 있나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려면, 자, 이제 이 부지 찾으려면 얼마를 뛰는가 이거를 알아야 빌라 부지 찾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집사람 내려가지고, 이거 뒤져본 거예요, 한번. 두 코스로 내려가지고, 여보, 우리 운동 삼아 걸어가자. 집사람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전봇대 보니까 전봇대에서 이제 전봇대가 빌라 분양을 하는데 전봇대보다 이 족자를 갖다가 모든 전봇대 딱 걸어놓으니까 제가 사진 찍으니까 집사람이 왜 그거 사진 찍냐? 말 안 하지. 있어봐 해가지고 찍어놓고
그러니까 빌라 있으면 저 여기서부터 딱 서가지고 걸어가 봅니다. 이게 얼마나 되긴 해가지고 발로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장 폭이 좁은 게 7개 돼 있대 보니까. 통상적이도 성인발로 10개에서 12개 돼,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제가 걸어갔을 때 10개에서 12개 된다면 그거 보게 되면 빌라 폭이 몇 메타는 돼야 된다는 얘기고 평균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띄우는 거리가 이거는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인천하고 원주하고 달라요. 얼마를 띄워놓고 이게 얼마 정도 돼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 계산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 땅을 찾았을 때 이걸 갖다 연결해야 중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나왔다 해가지고 중개한다고 여기서 중개될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지안의 공지 이 부분은 빌라 부지 찾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6m 이하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지자체 조례. 그 조례가 무슨 조례요? 무슨 조례? 원주시 조례 다 한 500개 넘는다니까. 그 중에서 무슨 조례? 네, 건축조례입니다. 건축조례. 그래서 도시계획조례하고 건축조례를 동시에 같이 만들어야 돼. 묶어가지고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같이 만들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보면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입니다. 1번 구조, 2번 구조 안전 확인. 1번 보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무슨 얘기냐?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했다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박스에 있는 그 숫자가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어요.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그러니까 선택을 포기하려면 과감 포기하고 앞에서 떠들든 말든 나는 포기다. 그런 사람 하지 말고 무슨 소리야? 인생에 포기가 어디 있어? 해야지. 그런 분들은 해야죠.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5배 이상, 높이 13, 저만의 뷰고 기둥기둥사 10m, 지정교, 국가 문화유산 보존 가치가 있는가. 한쪽 끈은 고정되고 어쩌고저쩌고 3m 돌출. 딱 한번 쫙 읽어보고 이해입니까? 암기입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숫자가죠. 2층 500, 13, 9, 10 지정구역 문화유산이 지정구역을 함정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화유산이 함정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걔들은 답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3m 돌출장은 돌출은 함정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아 쓰지. 2m 그럼 어떻게 하냐고. 쓰지 그것은. 2층은 3층으로 함정 써야 안 써요? 쓰지. 500은 쓰지. 13, 9, 10은 쓰지. 그럼 그것만 딱 잡는다고. 뭐라고? 2층 500, 13, 9, 10, 3m 돌출. 이거 암기하겠는데 이거? 2층 500, 13, 9, 10, 3m 돌출. 다시 한번 2층 500, 13, 9, 10, 3m 돌출. 충분히 하겠네.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어이구 얘가 하나 밀고 들어가면 중요한 거 하나 밀려나가요. 그런 사람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태 2분 났으니까. 자, 3번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자, 지금 설명한 거 암기돼 있는 분들은 2층 500, 13, 50, 3m 그거 하고 암기 안 돼 있는 분들은 하지 말아요. 자, 용도지구안의 건축자입니다. 고도지구 하지 말아요. 고도지구 그러면 용도지구 건축자는 고도지구 뭔지도 모르면서 2층 500, 13, 50 이거 할 때가 아니라고. 고도지구 높이자는 뭘 한다? 도시관리계, 공항시설보호지구, 항공법, 자연치락, 대통령령, 집단치락, 개특법, 개발진흥,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 방화지구, 건축법, 나머지 조례. 보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 보존지구는 조례가 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게 암기 안 돼 있으면 2층 500을 할 때가 아니라고. 더 중요한 거 못하면서 가능성 없는 거 암기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화지구는 뭐라고? 건축법. 그래서 이제 건축법이 왔다는 얘기죠. 1번 내화구조, 2번 불연조로. 1번 방화지구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 외벽은 내화구조. 건축물의 축 내화구조의 축하. 네, 공연. 어떻게 알았어요? 축하는 여기서 공연 그러네. 자, 방화지간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에 설치 높이 3m 공작물의 주요 불은 보여줘요. 공작물의 공, 불연절의 연. 그래서 축하 공연.
축하 공연. 암기해야 돼요. 축하 공연. 그 다음에 옥상 광장 등. 한 분이 아침에 저보고 카톡이 와가지고 오랜만이네 했더니 그분이 카톡 있다고 뭘 보냈냐 그러면 같이 애니팡 하자고. 여러분은 아직도 애니팡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아직도 애니팡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 한 얘기가 뭐하니 집에서 혼자 심심한데. 아니 중개사 공부해서 중개 하라니까.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3년 공부하고 포기했어요. 옆에 사람이 옆에 앉은 짝꿍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분의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언니 대령 말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고.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사람 남들은 다 지금 중개업하면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혼자 방 안에서 아직도 애니팡 하면서 알 떨어지니까 저한테 문자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 보내면 뭐 하나 준다면서요. 그거 하나 받으려고 저한테 교수님 같이 애니팡 합시다 이러면 쓰겠는가. 잘 봐요. 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에 임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대부분 아파트 많이 사니까 이렇게 베란다에서 베란다 우리가 밤에 집에서 공부하다 답답하면 바람 쐬야 되는데 밖에 나갈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쩐다고 베란다 나가서 바람 좀 쐬다가 다이 들어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데 제가 모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그 학원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인데 학원은 5층에 있고 남자분들은 쉬는 시간 되면 잽싸게 올라가서 여기서 담배 피고 여자분들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학원에 베란다가 있는데 학원에 벽이 있으면 베란다에 이렇게 3명은 설 수가 있는 거고 3명은 베란다에 갈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 되면 잽싸게 먼저 나가면 임자. 그 3명이 딱 서 있으면 그 다음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2명이 명희라는 동생하고 이제 동생, 얘는 이제 언니 이름 쓰면 안 되죠. 이름 나올지 모르니까. 이 언니하고 둘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쉬는 시간 되면 둘이 잽싸게 나가서 10분 수다 떨고 들어온다고. 근데 제가 뭐라 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난간 높이가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난간 높이가 올 때 1.1이었는데 신체 우리가 잘 먹잖아요. 이제 자꾸 커지잖아요. 커지니까 이게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난간 높이는 1.2m는 높여놨다고. 떨어지지 말고 위험하니까. 옥상에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1.1을 높여놨다고. 그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 시험에 임박할수록 우리는 머리에 들어간 게 많아요. 자꾸 머리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무거워지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바람 쐬지 마세요. 혹시 내려다보면 무거우니까 이게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절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 머리가 무거우면 떨어진다. 든 게 많으니까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말고 얼마나 했다? 1점 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깔깔 울면서 명희하고 언니하고 같이 가다가 또 잽싸게 베란다 가다가 명희죠?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예, 언니는 좋겠네. 뭐라고? 예, 언니는 좋겠네. 뭐라고? 떨어질 염려가 없어서. 이 말 한 거예요. 언니는 좋겠네. 왜? 떨어질 일이 없잖아. 이러니까 언니가 듣고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요, 못해요? 학원을 3년이나 다녔는데 그거 해석 못하냐고. 머리가 계속 가볍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언니가 급으로 바로 뜬다고 가방 싸서 짐 다 빼서 나갔다고. 얘는 합격해가지고 중개업 돈 잘 벌거든요. 근데 언니는 아직도 뭐 하고 있다고? 애니팡 하고 있다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언니는 좋겠네. 그럼 몇 메타요? 1.2. 반사적으로 1.2. 옆에 사람들 그런 말 하지 말란 얘기죠. 1.2. 그 다음에 2번 헬리포턴. 헬리포턴은 이게 헬기장인데 헬기장 이런 얘기입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건 4개. 뭐 있는지 아세요? 지, 주, 피, 피. 지가 뭡니까? 지하층. 주는 뭡니까? 지상층 부속 연도죄다.
P는 뭡니까? 뭐 P난고요?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이요. 이 P는 뭐예요? 대피공간. 뭐 대피공간? 야, 지주 PP 남겼는데, 지주 PP. 자, 여기에 지금 잠실관 몇 층이 있어요? 123층, 123층. 우리가 이쯤에서 한 83층에서 불나면, 사람이 살려면 승강기 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옥상으로 가든가 지상 내려야 되는데, 123층인데, 83층이다 그러면, 옥상으로 막 뛰어가려면 몇 층이요? 40층. 이거 뛸 수 있어요? 밑으로 내리면 몇 층이요? 83층. 뛸 수 있어요? 이거 어찌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런 건물은 몇 층마다? 30, 또 30, 또 30, 또 30. 이렇게 30층마다 뭘 만든다? 피난 안전구역 만든다. 이 P가 여기서 말하는 P. 지주 PP의 P. 30층마다 몇 개소?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이거 지금 작년 시험 문제예요. 60층인 무슨 건축물은 고층, 초고층, 초고층 건축물은 30층마다 몇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 만든다. 그게 작년 문제라고. 몇 개소? 한 개소. 이 P가 제외하고 또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있는데 이게 11층 이상인 건물이요.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자, 지붕이 이렇게 평지붕이냐 아니면 경사지붕이냐. 평지붕에는 뭘 만든다? 헬리포트. 헬기가 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나면 옥상으로 가야 된다고. 헬기로 대피한다고. 헬리포트. 경사지붕 헬기가 앉을 수가 없으니까 경사지붕 안에 여기 또 뭐 만든다? 대피공간. 이 P가 여기서 말하는 이 P예요. 11층 이상의 층에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이 10,000 이상에서 경사지붕 안에 살펴는 대피공간은 제외한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리포트는 그거예요. 11층 이상인 층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가 10,000 이상이면 헬리포트 설치한다 이 얘기고, 이게 경사지붕이었으면 대피공간 설치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승용, 비승용 두 개 있네요. 승용. 중개사 8회 시험 문제입니다. 8회 시험에 뭐가 나왔냐?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이게 한 문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6층 인, 진하게 써놨죠? 6층 인 해가지고 6층 인 건물에서 각 증거실 바다 면적 300일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지역특인 설치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꼭 찍어서 6층짜리는 없을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비상용 승강기 중개사 6회 시험 문제입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이요. 설치 기준은 뭐 중요하지 않고, 3번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할 때는 화재시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말은 분산 배치. 그게 14회 시험 문제입니다.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하면 집중 배치냐 분산 배치냐? 분산 배치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딱 3번 나온 거예요. 6회 때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 8회 때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 14회 때 비상용 승강기가 2대 이상 있으면 분산이냐 집중이냐? 분산 배치다. 근데 신기하게 이게 간병사나 관리사나 건축기사 시험에는 다 났는데 우리 중개사만 아직 안 나온 게 뭐가 안 나왔냐? 꼭 찍어서 6층인 건물에서 각 증가실 바닥면적 300일마다 한 개의 세상에 직통계를 설치하면 승용 승강기 안 해도 된다. 특히 다른 시험에서는 6층 이상인 건물로서 각 증가실 바닥면적 꼭 그렇게 나와가지고 틀렸다. 6층 이상인 건물로서 6층 이상인이 아니고 뭐라고? 6층인. 그게 아직까지 함정으로 안 나왔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럼 이제 구조적 설비는 그만하고요. 6장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입니다.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 첫 번째,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거쳤을 때,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거쳤을 때, 자 먼저 국계법입니다. 국계법. 우리 국토계획법부터 국토계획법.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구에 걸쳤을 때 국계법 뭐라 했나요? 가장 작은 부분 면적이 330이야. 도로띠 상업 그러면 660 이하가 있었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을 뭐를 쓴다? 가중 평균 값을 쓴다. 가중 평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 값을 쓰고, 그리고 건축 제한 등에 있어서는 어디 쓴다? 면적이 큰 지역을 적용한다. 단 해가지고 단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에 거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를 적용한다.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 적용한다. 건축물이 방화죠.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른다. 단 해가지고 방화지구 그 밖지구 경계를 방화벽으로 구역을 하면 그 밖의 지역은 그하지 않는다. 각각 그랬어요. 세 번째,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그때는 각각. 녹지는 녹지고 기타는 기타다. 단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이나 고도에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관 고도 규정을 쓰고,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역에 걸치면 건물 전부 다 방화지역 규정을 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미관지구는 4월 14일 날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게 언제부터 적용하냐 그러면 내년 4월 19일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미관지구 없어졌지만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올해 시험은 나온다고. 없어졌지만 내년 4월 19일부터 쓰니까 그럼 이렇게 배운다. 근데 중간에 뭐가 개정이 됐냐? 신설됩니다. 점 찍어놨죠. 의학지에 40페이지 봐보세요. 40페이지인가? 잘 찍었네. 40페이지. 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특례해가지고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쳤다. 어쩐다? 330 이하, 660 이하가 있으면 어쩐다고?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 건축 제한 등은 큰 쪽. 두 번째, 건축물이 미관고도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관고도. 2번, 하나의 건축물 방화지구 내에 걸치면 건물 전부 다 방화지구. 구역하면 그 밖은 그러하지 않는다. 세 번째, 대지가 녹지 내외에 걸치면 각각 쓴다. 단, 녹지 안의 건축물이 미관고도에 걸치면 건물 대지 미관고도. 녹지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 근데 3번의 기억의 원칙, 니은의 예외. 그 사이에 단, 이제 이게 생기게 신설된다. 단 뭐가 생겨있으면, 자,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 뭐라고? 각각이라 했는데, 각각 했는데, 적은 부분이, 작은 부분이 녹지요, 녹지. 작은 부분이 녹지로서,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330 이하면 큰 지역을 적용한다. 적은 부분이 녹지 지역으로서 330 이하면 큰 지역을 따른다. 이게 4월 18일 날 이게 개정이 되고 시행 시기는 1년 후 그랬는데 얘는 봤더니 부칙에서 얘는 즉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4월 18일 날 국회법이 대폭 개정됐다고. 국회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시행 시기는 1년 후 그랬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즉시. 그 중에서 하나 얘가 들어가도록 즉시로 갔더라고. 즉시로. 그러니까 얘는 해야 돼. 얘는. 작은 부분이 녹지로서 330 이하면 큰 지역을 따른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는 녹지고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처음에는 녹지하고 주거면 무조건 모르겠는데 숫자 나오든가 마든가 각각 했는데 이제 숫자를 봐야 되겠다. 녹지가 500이고 주거가 400이다. 어쩐답니까? 각각이다. 각각.
녹지가 400이고 주거가 300이다 어쩐답니까? 각각이다 각각. 여기도 각각이다. 녹지가 300이고 주거가 200이다 어쩐다? 각각 쓴다 각각. 녹지가 200이고 주거가 300이다. 이름 어쩐다? 전부 다 주거지역 쓴다. 이렇게 바뀐다. 녹지가 300이고 주거가 400이다. 이들은 어쩐다고? 주거지역 쓴다. 어디가 커요? 녹지가. 어디가 커요? 녹지가. 어디가 커요? 녹지가. 그때는 무조건 각각이야. 어디가 커요? 어디가 작아요? 녹지가 작네. 330 이하네. 330 이하. 그때는 어쩐다고? 네가 따라가야 된다. 녹지가 작네. 330 이하네. 네가 따라간다고. 자, 여기가 400이고 여기가 500입니다. 녹지가 작네. 330 이하가 아니네. 그럼 어쩐다고? 각각 간다고 각각. 이래서 녹지지역 개발을 좀 더 쉽게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어쩐다고? 각각인데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330 이하면 그때는 큰 지역을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국계법이에요. 국계법. 여기까지 국계법. 지금부터 이제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이 있었을 때 건축법은 과반이 속한 지역. 과반이 속한 지역 따른다. 건축물이 미관 고도 걸치면 어쩐다? 건물 대지 미관 고도를 따르는데 건축법에서는 고도지구 규정만 없다. 내년 가면 이제 통째로 없어지겠죠. 미관지구도 없어지니까. 자,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방화지가 그 밖의 지구 경계 방화벽 거기 가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대지가 녹지지역 내에 걸치면 각각이다. 녹지는 녹지고 기타는 기타다.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 고도가 걸치면 건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인데 건축법은 뭘 뺀다? 고도지구 뺀다.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가 걸치면 전부 다 방화지구 쓴다. 그러면 얘는 어쨌건 얘가 건축법에서는 도입이 안 됐어요. 국계법만 있고 건축법에서는 그 규정이 별도로 없다. 결론은 차이가 나는 것은 얘하고 얘도 얘하고 얘. 똑같은데 국계법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을 걸치면 국계법은 330, 660 이하가 있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등, 건축제한은 큰 쪽인데 건축법은 그냥 처음부터 뭐라고? 과반 이렇게 한다고. 과반. 건축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런 얘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만일에 준주거다. 준주거가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준공업법이 준공업이 400이다 이랬을 때 이게 국계법으로 간다. 국계법에서는 용도 지역까지 뭐 한다고?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한다고. 그러니까 이 대지 전체에다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할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 뭘 쓰고 가중평균 쓰고 건축 제한은 큰 쪽을 쓰고 그런 상태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이 이 지역에서 높이 제한 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해야 하나요? 하죠. 그때는 뭘 따른다고? 과반을 따르라. 이쪽을 따르라. 대지 분할 제한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 제한이 건축법이 국계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있어요? 그때는 건축법. 그런 내용들은 건축법 규정을 따라서 큰 쪽을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은 그거는 국계법에 있으니까 국계법 기준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르냐 그쪽 쓰고 건축 제한이 대지 분할 제한이 대지 제한의 공지, 공개 공지 이런 내용들은 국계법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은 건축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적용할 때 건축법을 쓴다고 과반을 따른다 이런 얘기. 그 내용 좀 잘 알아놓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책 165페이지 가가지고 건축물의 면적에 대한 제한 잠시 쉬고 거기서부터 합시다.